정릉동 쌍용 예가 아파트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현재 2개소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거실 화장실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입구에는 이제 르그랑 스위치가 설치가 됐고요. 이제 골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 손잡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부터 포인트가 되는 걸 설명을 드리면 바로 대리석 문지방입니다. 보통은 이제 발포문이라고 해서 문 설치를 할 때 ABS 도어와 같이 문지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발포문하고 같이 시켜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연 인조 대리석을 써서 문지방과 바닥 타일과 연결성 있게끔 디자인을 한 사례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닥 보이시니까 바로 바닥 설명드릴게요. 바닥은 보시다시피 포인트 되게끔 요즘 유행하는 이제 업체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비앙코라는 느낌으로 많이들 이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앙코 느낌의 이제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을 사용을 해줬고요. 띠를 검정색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역시 골드, 이 집의 포인트는 다 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손잡이부터 휴지거리, 수전, 거울 모든 것이 다 골드로 이렇게 포인트가 된 현장이고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화장실 시공하는 것보다는 가격대는 많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금색 도금을 한다는 제품 자체가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닥과 벽 타일이 동일하게 비앙코 느낌의 타일로 시공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젠다이 시공이 돼서 젠다이 시공됐던 상판 부분도 역시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더해졌고요. 저희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줬던 것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렇게 위생기구라고 하죠. 위생기구라고 하는 이제 세면기와 자변기는 전체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현재 입고가 됐고요. 그 좌변기 바로 왼쪽에 보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좌변기 청소용 수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닥 청소하거나 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쪽 샤워기 있는 물까지 가져올 필요 없이 주변 청소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00원, 20,000원대인데 설치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좌변기 옆에는 이렇게 비대용 콘센트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꼭 같이 넣어줘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여주시는 상부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부장 안에 여기에 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제품이 이 장 안에 들어가는 콘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고정을 못했고요. 이제 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 면도기나 치약, 전동 칫솔 같은 거 충전해야 될 때 외부에 전선이 막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콘센트 안에 매입해서 시공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명 보시면은 조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천정에 매입되는 이런 LED 6인치 조명을 보통 2개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조도는 확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되도록이면 세면기 위쪽으로 할로겐 등 하나만 해주면 상대적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 손 씻으러 왔을 때는 이런 스위치 하나만 딱 켰을 때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일을 보러 왔을 때도 실제 굳이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여기 바로 보여지시는 이제 욕실 구간은 이렇게 단차이를 줬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샤워할 때 여기 상대적으로 이 위쪽을 반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인데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있는데요. 보통 샤워하는 공간이 성인 남성이
이렇게 편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의 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여기 현재 내경이 730이 나옵니다. 730 정도 공간이면 저 정도 되는 등치의 사람이, 제가 이제 키가 175 정도 되고 몸무게가 85kg 나가는 사람인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샤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80cm까지 확보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좁게 된다면 73cm,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마 70cm까지는 샤워하는 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면기인데요. 세면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50cm 되는 것이 많습니다. 국내 제품은 55cm가 좀 많아요. 대림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샤워하는 공간 80 정도 되는 공간을 빼고 다시 세면기를 쓰는 공간은 보통은 좌우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약 65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500의 공간을 빼고 좌우로 여유있게 합해서 150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역시 세면기를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 실제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세면기를 사용하는 거는 65cm가 최소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70cm 하면 가장 여유 있겠죠. 샤워 공간처럼 여기도 똑같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샤워 공간 최소 70, 세면기 65. 자, 높이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세면기 쓰시면서 높이가 너무 낮아서 허리가 아프다 하는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77 정도 되는데, 보통 750에서 800 사이가 보편적인 세면기 그 높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키가 크거나 했을 때는 본인들 신체 사이즈에 맞게끔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기 보시면 좌변기도 역시 필요한 폭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폭은 역시 이것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편하게 이를 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세면기의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38cm 밖에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 필요한 폭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70cm 정도 공간을 확보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8cm니까 좌측 우측으로 약 한 180 정도씩 공간을 확보하면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간들이 최소한 사람 한 명씩 써야 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70, 70, 70 정도의 공간감만 갖고 계시면 욕실 설계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젠다이 시공 하실 때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젠다이 시공을 할 때 여기 이 오른쪽에 상판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조적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가끔 모델명을 확인하지 않고 조적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젠다이를 만들 경우에 이 물뚜껑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젠다이를 만드실 때는 사용하시는 그 좌변기의 높이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높이보다 약 한 10cm 정도 여유폭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AS 같은 것이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젠다이를 만든다고 하면 젠다이를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쭉 만들면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깔끔한 유리 파티션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리 파티션을 보시다시피 일자로 쭉 갈 수가 없이 유리 파티션이 이렇게 돼서 유리가 약간 꺾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선 유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게 되는데, 그 꺾이는 부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마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파티션을 일자로 딱 끝내기 위해서 굳이 젠다이를 2개로 만들었고요. 그 만드는 중간에 벽돌 하나를 쌓아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유리 프레임을 일자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여기 욕실 쪽 바닥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보통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각형 유가를 많이 쓰는데 되도록이면 샤워 공간은 일자 트렌치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 방향을 이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굽에는 보시면은 여기는 한 3cm 정도 나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약 2cm가 채 나오지 않습니다. 약 1cm 정도만 바닥 구배를 주면은 물이 상당히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정릉 쌍용 예가 아파트 거실 욕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한번 이제 안방 쪽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통은 좌변기가 있고 세면기가 있습니다. 본 현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좌변기가 이곳에 있었고요, 세면기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내부 폭이 이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4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길이가 약 한 1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한 게 기존에 만약에 세면기가 있었다고 하면 세면기를 있었던 곳은 샤워기가 설치가 가능하겠다. 그 말은 욕조 설치가 가능하다. 고객이 우선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욕조를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실제 거실 욕실에는 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방 욕실을 활용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 원래 세면기가 있던 자리에 욕조를 설치하게 됐고요. 그 배관 그대로 연장 작업을 해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소형 세면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세면기와 동시에 젠다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조금 옆에는 화이트와 골드가 포인트였다면 여기 화장실은 화이트와 실버가 바로 포인트가 되는 화장실입니다. 우선 벽부터 보시면 벽 타일은 흔히 100에 300짜리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광이 없습니다. 무광 타일이고요. 무광 타일로 사용을 했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현장 용어로 니모 시공했다고 하는 시공을 해서 좀 깔끔함을 좀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면기만 있던 공간에 욕조 시공을 해서 가족 한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보통 코너 선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범한 제품인데 범한 제품이 상당히 사용성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 코너 선반이 보통 이런 제품이 없고 위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이런 수건거리 같은 게 있으면 때타올이나 이런 거 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실제 가격대는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 비쌀 수도 있지만 이런 제품을 쓰면 실제 사용성이 훨씬 높고요. 바로 오른쪽에 휴지거리를 보셔도 보통 휴지거리를 사용하시지만 휴지거리 위에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공통사항은 이제 상부장 두 개가 들어가게 됐고요. 공통사항이고 샤워기 옆에 바닥 청소용 수전이 하나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계획을 하다가 바로 보이시는 측면에 이렇게 거울을 시공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작지만 좀 더 넓어 보이는 욕실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도 역시 기존에 물 빠지는 곳은 이제 이쪽 끝부분에 주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욕조가 생기면서 그 배관을 사용하면서 물 빠지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별도로 이제 여기 센터 부분에 물 빠지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샤워를 하다가 물이 좀 흘러도 여기 바닥에서 물 빠질 수 있는 계획을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방보다 약간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대리석 한번 보시면 대리석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대리석이 문지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실제 공간이 이렇게 단 차이가 발생은 했지만 실제 여기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저희 정릉 쌍용 예가 43평 아파트 욕실 2개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